채화영이 지금 구세주라고 믿고 매달리는 그 남자, 마 팀장이요. 사실은 30년 전 요트에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전 남편 마동석이라는 거 채화영 본인만 아직 모르고 있더라고요. 친딸이랑 전 남편이 같이 판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채화영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 캐릭터 진짜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300억이 한순간에 공중분해되고 자기가 평생 쌓아온 재산까지 보육원에 다 뜯기는 그 와중에도 또 사채를 40억이나 끌어다 쓰려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이면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정상인데 채화영은 정반대로 가요. 더 큰 도박판에 베팅을 하는 거죠. 댓글 반응도 예상이 되는데요. 채화영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돈 다 털리고도 또 사채를 땡긴다고. 멘탈이 무적이다 진짜 키읔키읔키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싶어서 심리적으로 좀 파봤는데요. 채화영한테는 드림그룹이랑 돈이 그냥 재산이 아니라 자기 존재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드림그룹을 잃는다는 게 곧 채화영이라는 사람 자체가 사라지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죠. 평생 누군가에 위해 서야만 안심이 되는 삶을 살아왔고 그 권력이랑 자존감이 다 그 자리에서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실에 갇혀서 진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내 돈을 누가 가져갔냐는 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본인의 생사보다 그 돈이 먼저인 거죠. 이게 좀 무서운 부분인데 자기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상태로 보여요. 흔히 말하는 자기 과시적 리플리 증후군이랑 도박사의 오류에 완전히 빠진 모습이거든요. 도박사의 오류라는 게 그동안 잃었으니까 이번엔 딸 차례라고 믿는 그 심리잖아요. 채화영이 지금 딱 그 상태인 거예요. 이미 다 잃었으니까 이번 판에서는 반드시 회복할 거라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다 채화영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는데 본인만 그걸 못 보거나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채화영은 지금 마 팀장이라는 인물을 자기 구세주처럼 여기고 있어요.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믿고 꽉 잡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사실은 자기 친딸이랑 전 남편이 짜놓은 함정이라는 걸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는 거죠. 본인이 지옥행 급행열차에 올라탄 줄도 모르고 도끼만 뿜어내는 그 모습. 이게 전형적인 파멸형 빌런의 심리예요.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라고 믿으면서 무너지는 타입이요. 보통 이런 캐릭터들이 끝에 가서 제일 처참하게 무너지거든요. 끝까지 자기 확신을 놓지 않다가 그 확신이 한 번에 무너지는 충격이 더 커지는 구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화영이 이 시점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단순히 욕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본인이 무너지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깝다고 보는데 채화영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불행이 다 남 탓이거든요. 정숙희가 자기 돈을 가로챘다고 믿어버리는 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훨씬 덜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강준호예요. 사실 이번 회차에서 제일 무서운 캐릭터는 채화영이 아니라 준호인 것 같아요. 시청자 반응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살인마다라면서 소리치던 사람이 이제는 드림그룹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흑화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에요. 준호의 심리를 좀 들여다보면요. 자존감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에서 시작해요. 자기가 마동석의 친자식이 아니라 시골 별장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던 신복 이강혁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이게 그냥 가족관계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준호 본인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인 거예요. 평생 자기가 누구라고 믿었던 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니까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핏줄을 물려받았는지 이게 한 사람의 자아상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게 한순간에 부정당한 거예요. 여기에 마서린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죄책감, 그리고 부모에 대한 혐오감까지 한꺼번에 섞여버렸어요. 이 감정들이 결합하면서 준호의 심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어요. 어차피 나도 쓰레기 같은 핏줄이라면 차라리 이 진흙탕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넘어간 거죠. 자기 부정에서 시작된 좌절감이 권력욕으로 변질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존재 가치를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그걸 외부의 힘이나 자리로 메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자로 남는 것보다 차라리 강자가 되는 쪽을 택한 일종의 자기방어 기제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화영을 지하실에서 구해준 것도 사실 효심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와요. 드림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면 채화영이라는 패가 아직 필요하기 때문에 살려둔 거라는 거죠. 채화영이 완전히 사라지면 준호 입장에서도 명분이랑 지분 정리가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이 아니라 전략적 보존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감정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의 이 변화, 동정이 가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그냥 완전한 빌런으로 보이시나요? 특히 무서운 부분은 준호가 자기 변화를 본인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끝까지 가보자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강혁이에요. 이 인물은 좀 안타까운 쪽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평생을 가스라이팅의 노예로 살아온 캐릭터인데 이번 회차를 보면 결국 토사구팽 당할 위기에 놓인 게 보여요. 이강혁이 채화영의 AI로 조작된 목걸이 음성에 속아서 마서린 살해까지 자백한 적이 있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조작된 증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후에도 채화영이 다시 폭주하면서 그를 다그치자 또 손발이 되어서 움직여요. 한번 속았으면 그 사람을 의심하는 게 당연한데 이강혁은 그러지 못해요. 이게 진짜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속은 걸 알고도 그 관계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이강혁이 한영자한테 뒤통수를 맞고도 채화영을 위해서 사체를 알아보러 다니고요. 공중전화 박스에 숨어있는 신혜란이라는 인물을 쫓아가서 협박까지 해요. 한번 배신을 당했으면 거리를 둘 법도 한데 이강혁은 계속 채화영 곁으로 돌아가요. 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을 빙자한 통제, 그러니까 치명적인 가스라이팅의 결과물에 더 가깝다는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채화영은 이강혁한테 오랜 시간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심어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강혁 입장에서는 채화영을 떠나는 순간 자기 인생 전체가 의미 없어지는 것 같은 공포가 생기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본인은 그게 사랑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착취에 가까운 관계인데 당사자는 그걸 헌신이나 충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강혁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채화영한테 끌려다니다가 모든 걸 잃게 될까요? 채화영의 성격을 보면 이강혁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 가장 먼저 버려질 사람이 바로 이강혁이거든요.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토사구팽 당하는 결말. 이게 지금 가장 유력해 보여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번 회차에서 깔린 떡밥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 볼게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신혜란이에요. 쌍칼 마누라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 사람이 이강혁한테 쫓겨서 공중전화 박스에 몸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한테 넘긴 증거물이 있어요. 스페이터 오복길 사망 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데 이게 채화영이랑 이강혁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리고 마동석, 지금은 마틴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인물의 작전도 중요한 흐름이에요. 채화영은 마틴장이 사실 자기 전 남편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40억 사채를 갚으려고 드림호텔 매각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무너지는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강준호의 행보도 빼놓을 수 없어요. 채화영이 몰락하는 타이밍을 누구보다 잘 노리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엄마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차명 주식이랑 남은 비자금을 자기 명의로 가로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 강백호랑 오장미의 누명 벗기 서사도 같이 굴러가고 있어요. 마대창 회장을 골프채로 친 진범이 따로 있다는 게 드러나는 흐름인데 채화영이 매수했던 김 박사와 그 일행들의 알리바이가 깨지고 있다는 게 핵심 떡밥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번 회차의 복선들을 보면 다음 전개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갈릴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신혜란이 목숨을 걸고 폭로에 성공하면서 이강혁이 무너지는 흐름이에요. 장미와 백호가 현장에 극적으로 도착해서 이강혁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이강혁이 증거를 없애려다가 강백호랑 몸싸움을 벌이면서 벼랑 끝까지 몰리는 전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강혁이 채화영이 자기를 완벽하게 이용만 하고 버리려 했다는 사실을 진짜 증거로 마주하게 될 것 같아요. AI로 조작된 가짜 증거가 아니라 진짜로요. 이 순간 이강혁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확률이 높다고 봐요. 평생 믿었던 관계가 거짓이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형태로 마주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마동석, 마틴장의 자바라 작전이 완성되는 흐름이에요. 채화영은 마틴장의 정체를 전혀 모른 채로 40억 사채를 메우려고 드림호텔 매각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 마동석이 선글라스를 벗으면서 30년 전 요트 사고의 진실을 직접 밝힐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채화영이 끌어다 쓴 40억 사채조차도 사실은 마동석이 뒤에서 설계한 덫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채화영은 드림그룹 대표 자리는커녕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는 신세로 완전히 전락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강준호의 배신 타이밍도 같이 맞물릴 것 같아요. 채화영이 마틴장에게 사기를 당해서 몰락하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려서 준호가 엄마의 남은 재산을 자기 명의로 가로챌 거라는 예측이에요. 채화영이 울부짖을 때 준호는 차갑게 외면하면서 돌아서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빌런과 빌런이 서로를 배신하는
패륜의 끝을 보여주는 엔딩이요. 다만 결말로 가는 서사는 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준호도 결국 오장미랑 마동석의 법적 대응에 무너지고 모든 걸 잃은 다음에서야 그 둘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찾아가는 성장 서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결국 자기 발로 다시 설 수 있는 강준호로 거듭나는 방향으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가 끝까지 채화영 편에 설까요? 아니면 엄마를 배신하고 지분을 다 빼앗아 갈까요?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흐름도 짚어볼게요. 채화영이 매수했던 사람들의 알리바이가 깨지고 숨겨져 있던 결정적인 보험이 터지면서 오장미의 누명이 완전히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강백호가 최대 주주로서의 권리를 되찾고 오장미도 마 회장의 친손녀로서 자기 자리를 찾으면서 두 사람이 드림그룹의 경영권을 정상화하는 그림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자, 정리해보면 지금 드림그룹을 둘러싼 모든 인물들이 거의 한계까지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채화영은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될 위기고, 이강혁은 자기가 평생 믿었던 게 거짓이었다는 진실 앞에 서게 될 거고, 강준호는 엄마를 배신할지 말지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다음 화에서 채화영이 사채업자 손에 먼저 잡힐까요? 아니면 아들 준호한테 먼저 통수를 맡게 될까요? 신혜란이 무사히 장미를 만나서 증거를 전할 수 있을지 다음 주 본방사수가 진짜 시급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